자,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물리학개론 우리 기출문제 풀이 진행하게 될 김현환이라고 하고요. 부득이 이제 오늘은 프린트물로 이렇게 받아보셨는데, 일단은 뭐 한 타임만 들어보셔도 알겠지만 이제 문제풀이가 주된 과정일 거고요. 근데 이제 쭉 넘겨보시면은 이제 그 큰 단원 아래에 작은 소단원 제목을 달아놨어요. 앞쪽에 챕터 1 같은 경우에는 운동학, 챕터 2가 운동 법칙, 뭐 충돌, 일과 에너지. 그래서 제 개념책 교재 순서하고 일치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각 작은 주제별로 내지는 아니면 이제 그 안에서 좀 독특한 주제별로 약간 이제 핵심 요약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8회 동안의 전범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강의는 약간은 타이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단 이제 중간중간에 많이 끊어가면서 할까 하다가 60분씩 강의 진행하고 10분씩 쉬는 식으로 해서 5시 30분 정도에 종료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진행할 계획이고, 여러분들 이제 오늘 들으시는 거 봐서 그게 좀 버겁다 싶으면은 한 45분에서 50분 강의하고 10분씩 쉬어서 내 타임으로 끊어서 가던가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한 바퀴는 다들 이제 돌려보셨다라고 가정하고 진도를 나갈 거기 때문에 실강을 들으시던 인강을 들으시던 여기 진도에 맞춰서 개념을 병행해서 보면은 이게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개념 정리를 좀 안 하셨거나 하셨으면은 최소한 그 대충 이제 8분의 1 정도로 나눠가지고 다음 강의 시작하기 전에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건 어느 정도 훑어보시고, 아니면 이제 그 다음 걸 좀 복습을 하고 와야 되겠는데 어디까지 나갈지 모르겠다 싶으면 저한테 잠깐 한번 물어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인강기준은 어차피 그 번호 문항수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최소한 좀 꼼꼼하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 문제풀이를 들으시고, 그래야 멍하지 않으면서 같이 진행을 좀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7페이지 첫 번째 단원, 첫 번째 큰 단원 이제 역학이죠, 역학. 자, 우리 이제 역학 같은 경우에는 굵직하게 나누자면은 질점 역학과 강체 역학, 유체 역학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7급 공무원 시험 기준으로 했을 때는 비중은 이쪽 둘이 한 9대 1 정도. 유체 역학은 매년 출제되는 건 아니고 띄엄띄엄 출제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난이도 굉장히 쉽게 나오는 편이고, 질점 역학이라는 거는 그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일반 역학, 뭐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질점 역학이라고 부르는 질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물체의 크기를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체의 모든 질량이 그냥 점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 네모난 육면체 모양의 그림이 나오던 동그란 구형 물체가 나오던 강체역학 문제가 아닌 이상에는 점질량으로 취급을 합니다. 고전 역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일반 역학이라고 불러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질점 역학 파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파트로 운동학, 즉 물체의 운동을 이제 표현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인이 되는 단어는 총 3가지. 변이, 속도, 가속도.
자, 풀이 과정에서 변이는 S 또는 델타 S라고 표기를 할 거고요. 속도는 V라고, 가속도는 A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은 정리를 하셨을 거니까 서로 미적분 관계 있죠.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변화율을 구하면 속도가 되고, 또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가속도가 되고, 그 미분의 거꾸로는 적분이기 때문에 가속도를 적분을 하면 속도의 변화, 속도를 적분을 하면 위치의 변화, 변이값, 이렇게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게 되는 관계에 있고, 가끔씩은 미적분을 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뭐 대단히 높은 난이도의 미적분하지 않고 그냥 아주 일반적인 다항함수의 미적분 정도만, 간단한 계산 정도만 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 범위에서 미적분을 실제로 시키는 파트는, 그러니까 시험용으로 딱 한정하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이쪽은 미적분을 시키네 라는 거 한번 훑어보시면은, 그냥 뭐 말씀드리면 요 역학 파트에서 가끔씩 시키고, 요쪽에 이제 미적분을 시키거나 일과 에너지 정리할 때 미적분을 잠깐 시키거나 그럴 수 있고요. 근데 사실 연력학도 적분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적분을 내가 시험장에서 할 일은 없을 거고요. 그 결과를 보통 외워서 들어가실 거예요. 간단한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전자기학에서 전기장, 자기장 쪽, 그리고 이제 전자기 유도의 유도기 전력 구할 때, 그때 미적분을 살짝 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단순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오히려 미적분해야지 라는 문제 등장하면은 부담 갖지 말고 손쉽게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도 오히려 짧게 걸립니다. 문제 표현 자체가 짧기 때문에 시간도 굉장히 안배하기가 좋은 문항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씩 더 추가적으로 보시는 걸로 하고, 그럼 7페이지에 1번, 2번은 뭐 제가 해드릴 내용은 아닌데, 얘네들 그 기출연도 보면은 글이 오래되지 않았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 시험 쪽에서는 단위에 대한 질문도 꼬박꼬박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책 볼 때 너무 슥슥 넘어가지 말고, 식이 나오면 그 식의 기초적인 기호들의 단위를 쭉 보시면서 단위 정리는 한 번씩 하고 넘어가야지. 달달달달 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식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가 사실 단위를 기억한다랑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결국엔 여기 이제 대부분 식을 떠올려서 문제를 접근을 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위에 대한 연습을 요거 시험 보기 전까지 복습하실 때마다 식에 대해서 좀 꼼꼼히 째려봐야지, 그렇게 뉘앙스를 잡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번, 4번도 단위에 대한 문제만 앞으로 쭉 한번 몰아놔 봤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뭐 복잡한 건 아닌데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한번 넘어갈게요. 자, 문제를 오늘은 이제 풀어오신 분이 없을 거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하긴 하겠습니다. 두 벡터 A하고 B가 있는데 크기가 A로 똑같다. 자, 이랬을 때 다음 중 함상 성립할 수 있는 것은, 자, 벡터 메인은 아마 이제 벡터 합성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이런 식으로 벡터 자체를 물어보면은 뭐지 할 수 있는데, 제 책뿐만 아니라 모든 물리학개론 책에 첫 단원의 벡터의 연산은 한 페이지에서 두 페이지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정도의 차이인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1번하고 2번이 벡터 합성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A라는 벡터하고 B라는 벡터하고 이루고 있는 각도가 얼만큼인지 모르겠는데, 뭐 나란할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고 수직일 수도 있고 애매한 각도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두 아이를 합성해라 라고 하게 되면 평행사 변형에 맞춰 가지고 이런 식으로 A-B를 해라 그러면은 A와 -B를 합성해라,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얘는 1번, 2번은 절대로 고르시면 안 되겠고요. 매우 특수한 방향성일 때만 그게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물리 시험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기호를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벡터끼리 표시를 하고 이렇게 도트 표시를 하면 요거는 스칼라 곱을 하라는 뜻이에요. 옛날 표현으로는 내적을 해라. 반면에 벡터 표시하고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한 번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타임스 표시하면은 얘는 벡터 곱을 하십시오. 옛날 표현으로는 외적을 하십시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A하고 B에 이제 스칼라 곱을 해라. 뭐 수학적으로는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건데 써드리면은 그러니까 이 문제가 너무 유별나게 이상한 문제인 거고 사실은 또 나오기는 힘들 것 같고 우리 입장에서는 99%의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리 책에 등장하는 단어들, 정의들 중에서 식질 중에서 곱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게 스칼라 곱일 때가 있고 벡터 곱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인을 붙인다, 코사인을 붙인다는 수학에서의 정의인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뭐를 기억하는 게 좋냐면 스칼라 곱을 한다라는 거는 나란한 성분끼리를 곱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벡터 곱을 한다라는 뜻은 수직한 성분끼리를 곱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세타라는 게 수학에서 얘기하는 A 벡터와 B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값을 세타라고 문제에서 줄 수도 있지만 세타는 출제하는 사람 마음대로 여기 아무데나 세타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라 사인 코사인을 세우면 오히려 그걸 외웠을 때는 망할 가능성이 있어요. 나란한 것끼리를 곱하기 위해서 크기를 구해야지 그 다음에 수직한 것끼리를 곱하기 위해서 크기를 구해야지.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엄청 많은데 대표적이고 중요한 거 얘기해라 라고 하게 되면 스칼라 곱에는 왜 이렇게 삐뚤게 썼지? 1이 있죠. 힘과 변이의 곱이 1의 정인데요. 이게 이제 스칼라 곱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요때 요 두 아이의 나란한 부분을 곱하기를 해야지. 그 다음에 전체 범위에서 벡터 곱에 해당하는 거 특히 두 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토크 구할 때 토크가 거리 벡터 곱하기 작용한 힘인데 두 아이의 수직한 것끼리를 곱하기를 해야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력의 기본 정의는 QV 전하량의 Q인I가 속도 V로 운동을 할 때 공간의 자기장과의 상호작용 그래서 받게 되는 그 힘을 자기력이라고 할 거고 이때 전하의 운동 방향 내지는 전류의 방향과 이 공간의 자기장의 수직한 것끼리를 곱하기를 해야지. 이렇게 이 세 개는 많지 않으니까 꼭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오고 자주 놓치고 이러는 파트이기 때문에 특히 개념 수업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이렇게 세 개는 정확하게 종류를 좀 구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3번은 답이 될 수는 없겠죠. 이게 딱 A제곱이 되려면 얘네 둘이 이루고 있는 각도가 빵도일 때만 가능해요. 그래야지만 딱 크기가 A제곱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건 안 되겠고 그 다음 상대적으로 이제 4번이 답이 될 건데 그 이제 해설 보시면은 두 아이를 벡터 그 내적을 시켜버리면은 전개하는 과정을 보니까 0이 되어 버리거든요. 좀 잊어버리실 수 있는데 벡터끼리 곱해서 0이 됐다. 그 이용을 하면은 수직합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요. 그러니까 4번을 내가 까먹었어도 이게 현실적으로 답은 고를 수 있는 거죠. 1번, 2번, 3번을 명확하게 제낄 수는 있으니까. 그런데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벡터 정리 용도 그거 정도로 잠깐 보고 넘어가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6번도 기본 문항 중에 하나니까 잠깐 보고 넘어갑시다. 자,
자, 골프 선수가 2번 퍼팅을 해서 골프공을 홀에 넣었는데 첫 번째 시도에서 북동쪽으로 4m를 이동을 시켰고, 그러면 대략적으로 북동쪽으로 4m를 이동을 시켰고, 자, 두 번째는 남동쪽으로 2m를 남동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정확하게 수직이 되겠네요. 북동에서 남동이라고 그랬으니까 2m를 이동을 시켰다. 자, 시작점에서 홀까지의 최단 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그 물리가 시험에 있는 시험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단골 문제 중에 하나가 거리하고 변이의 비교 물어보는 거, 이거 물리책 펴면 제일 앞쪽에 있는 거랑 다 정리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자주 나와요. 그리고 누구나 맞출 것처럼 느껴지는데 너무 앞쪽에 있으니까 생각보다 오답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진짜 별 내용 없으니까 정의만 잘 기억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말로 할게요. 물체의 이동 거리, 여기로부터 속력이 나올 거고 변이로부터 속도가 나올 건데, 거리라는 거는 실제로 이동한 경로의 길이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움직여, 물론 이제 점프 뛰어서 이렇게 곡선으로 날아갈 건데 거기까지 신경 쓰지 맙시다. 그냥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직선으로 움직였다라고 칩시다. 퍼팅이라고 또 하기도 했으니까. 어쨌든 그러면 6m 움직였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변이는 처음 위치와 마지막 위치의 비교, 위치의 변화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수직이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수직이라는 거를 확인하셨어야 될 겁니다. 제곱 더해서 루트를 씌워 주시면 되겠다. 이 정도. 자, 그래서 거리하고 변이 생각보다 잘 틀립니다. 생각보다 많이 틀리십니다. 자, 그럼 페이지 넘어가셔서 8번을 한번 살짝 볼까요? 8번은 그래프가 나왔잖아요. 그래프. 그래서 시험 이제 임박할 때쯤 되시면 회독수가 아무래도 조금 더 있을 거기 때문에 교재에 있는 좀 자주 보이는 그래프들은 웬만하면은 기울기하고 면적이 외워지실 거예요. 근데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는 마시고, 기울기의 이제 의미는 변화율이라고 하죠. 변화율. x가 변할 때 y가 변하는 정도. 물론 순간 변화율은 미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울기가 어떤 의미 있는 물리량일 때 종류가 늘 두 가지가 있어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자, 그리고 이제 면적에 해당하는 i의 가장 생무식한 뜻은 사각형의 면적, y 곱하기 이제 x의 꼴이 되겠죠. 여기 이제 적어드린 게 뭐냐면, 어떻게 정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물리책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우리가 물리량이라고 하잖아요. 그 물리량의 정의가 변화율이거나 면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질문 딱 나오면, 지금 이제 초반이니까 운동 초반에선 특히 변화율이 정의인 아이가 속도하고 가속도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거 너무 급하게 읽으면 안 되고, 아무리 시간이 촉박해도 그 문구 자체가 순간 값을 물어본 건지 평균 값을 물어본 건지, 그래서 대놓고 순간 평균이라고 수식어를 주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2초에서 4초까지, 2초에서 4초 동안, 이런 뭐까지, 어느 시간까지, 어느 시간 동안, 이런 표현이 나오면 평균 값입니다. 평균 기울기를 물어본 거죠. 근데 3초일 때, 3초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당연히 3초라는 순간 값을 물어본 거죠.
그러면 순간 변화율로 대답을 하셔야 된다. 이것도 이제 기본기 중에 하나고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 면적과 관계해가지고 곱하기의 꼴로 뭐 옆에 써 있는 거 살짝 컨닝하자면 역학 쪽에서 이제 요거 대표적으로 곱하기의 꼴이 저 1의 정의가 있는데 이 단순 곱하기 하시려면 y에 해당하는 i가 고정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뭔진 모르겠는데 y랑 y가 안 변해야지만 x 곱하기 y의 단순 곱하기로 사각형의 면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주의사항이 보다 이게 고정이 안 돼 있으면 적분해야 되는 거야. 우리 시험이 시간적인 여유가 시험장에서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거를 충분히 내 습관처럼 딱 갖춰놓고 들어가지 않으면 평소에는 뭐 당연히 적분해야지 이러다가도 시험장에서는 급한 나머지 그냥 이상한 값을 곱하기를 그냥 때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복습하시면서 조심을 많이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 읽어볼게요. 문제 엄청히 굉장히 쉬워가지고 1차원 직선운동을 하는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럼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을 속도라고 정의를 하기 때문에 이 그래프상에서 기울기는 속도가 되겠죠. 자, 평균 속도 물어봤고 A하고 B 사이의 평균 속도. 그럼 A하고 B를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하고 B에서의 순간 속력. 그럼 A하고 B 순간의 즉 접선의 기울기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기울기가 제일 작은 거는 A에서의 접선 기울기, A의 순간 속력. 기울기가 제일 큰 거는 B에서의 접선 기울기, B의 순간 속력. 중간에 찡겨 있는 게 평균 속력이네. 이렇게 이 정도는 이제 읽으면서 그림 째려보면은 쉽게 답을 골라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보셨고, 그럼 그래프 연습용으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10번 요거 한번 볼게요. 자, 보니까 가는 위치와 시간 그래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속도와 시간 그래프. 그래서 뭐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니까 속도, 절대값만 얘기하면 속력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이니까 가속도. 면적은 두 개의 곱, 속도 시간의 곱 그러면은 변이가 되겠죠. 델타 S라고 써드릴까. 그리고 이제 가속도 시간 그래프, 운동 그래프라고 대표적으로 이름 짓는 게 이렇게 세 가지죠. 여기서 기울기는 별 의미 없고 면적이 따져보니까 속도의 변화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우라는 뜻은 전혀 아닌데 보통 요 세 개 정도는 완전 운동 생 초반에 나오고 문제 푸는 개수 좀 늘리면 웬만하면 저절로 외워지시기는 할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래프가 나오면 설령 생소한 그래프가 나와도 분명히 물리 문제고 수학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물리량을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기울기나 면적 둘 중에 하나 이상은 반드시 어떤 물리량으로 정의가 되게끔, 그게 유도되게끔은 최소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처음 본 그래프야 그래도 쫄지 말고 차분히 요 x하고 y의 변화율, 요 관계 뭐 정리되는 거 있나 확인, 두 개 곱하기의 꼴 뭐 정리되는 게 있나 확인 해보면은 100%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생소한 그래프가 나오면은 기울기 면적을 따져서 차분히 해결하시면 된다. 모르는 거는 절대 출제하지 않습니다. 호호, 빔을 못 쓰니 이걸 다 그려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네. 자, 위치 시간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고 속도 시간 그래프가 뭐 요따구로 나와 있고,
28이구나. 숫자가 너무 많다. 아이고 힘들어. 어디야 이게? 나 좀 전에 밖에서 담배 한 대 피고 올라오는데 여자분이 제 앞에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서 계셨거든요. 이렇게 계속 쳐다만 보고 계시는데 가만히 봤더니 올라가는 그 버튼을 안 눌러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쓱 버튼 누르려고 그랬더니 팔을 딱 펴기더니 누르지 마세요. 쫄아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걸어 올라왔어. 뭐지? 계속 이게 움직이지 않는 엘리베이터 숫자만 계속 쳐다보고 계셔가지고 약간 무서워가지고 개강하는 날인데 무섭게. 자, 그러면 그 기억, 니은, 디귿 가볼게요. V0는 6이냐 뭐 이딴 걸 물어봤거든요. V0. 그럼 요거랑 이제 비교하십시오 라는 뜻인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V0구나. 그러면 여기에서의 기울기는 속도고 여기에서의 면적이 특히 이제 변이가 될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울기는 가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하면서 좀 읽어볼 수 있는지 좀 쓱 봤더니 0에서 2초까지 V0 속도가 일정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기울기. 그럼 0에서 2초까지의 기울기를 읽어라. 6m/s가 되겠죠. 그래서 V0는 6m/s이다. 약간 빈칸 넣기 같은 느낌이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x0는 30이냐? 요거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x0라는 거는 요 자리네, 요 자리. 요 자리. 28 바로 위에 있는 거. 그죠? 여기 시간이 있을 텐데. 8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러면은 뭐를 이제 볼까 봤더니 T0가 지금 아직 안 구했기 때문에 요 T0라는 부분은 우리가 아직 안 구했으니까 여기도 미지수니까 그 전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X0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쓱 보니까 8초라는 거는 딱 나와 있는 값이라 그러면 요거 이용하시면 돼요. 뭐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여기서의 면적이 플러스의 면적이고 변이가 돼야 되겠죠. 면적이. 그죠? 그러면은 요거 참고해 보니까 위치가 원점 0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 x0까지 8초까지 딱 움직인 거거든요. 그럼 0에서 8초까지의 변이는 x0죠. 그죠? 이해되실까요? 그 만약에 이제 약간 문제를 틀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됐다. 그리고 여기가 x0야. 여기다 쓰면 귀찮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만약에 이렇게 됐다. 문제가 만약에. 그럼 요 면적이 30인 것 같은데? 30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거 더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변이라는 건 처음과 마지막 위치의 차이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0에서 x0의 위치로 왔기 때문에 변이의 크기는 x0예요. 그죠? 중간에 어떻게 날아갔던 건 상관없고, 그죠? 이 그래프하고 이제 맞진 않는데,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드린 거예요. x0는 역시 30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변이가 30이니까. 자, 그래서 x0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t0는 10이냐? 요 시간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아직 우리가 이제 후반부는 구하지는 않았는데 여기가 지금 30이라는 걸 알았고 여기의 위치가 28이거든요. 그래서 변이가 2m만큼 정확하게 이제 마이너스 2m만큼 바뀌었죠. 그죠? 그러면 이 면적이 크기가 2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면적이 나오는 건 당연하고 크기가 2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이 2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2 곱하기 2 해가지고 우리가 요거를 계산을 때려 주실 수가 있겠죠.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삼각형의 면적이니까. 아니면 기울기가 일정한 애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2초 이후에 기울기 가속도는 일정하니까 뭐 등가속도 직선도 이용할 여지가 있는데 그건 조금 너무 돌아가는 거죠. 그죠?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어떤 평소에 훈련을 하실 때 이런 문제는 이렇게만 풀어야지 이렇게 고지 피우지 마시고 이 시험은 진짜 억울한데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겁니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1분에 한 문제 컷 정도로 끝내야 되고 근데 중간에 헤매는 문제 있을 거고 자기 전공 문제에서 그런 게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물리도 그런 짱돌 물체가 한두 개는 등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럼 거기에서 결국은 변별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남들 맞추는 거 다 맞추면서 그런 약간의 변별력 요구하는 문제들도 맞춰줘야 되니까 융통성 있게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나는 이런 건 무조건 이렇게만 풀 거야. 너무 전공 시험 같이 물리를 접근하시면은 시간에서 굉장히 불리해져요, 내가. 시간을 잘 줄일 수 있으면 이게 효자 과목이 될 수가 있어요. 최근에 뭐 엄청 빡센 문제 안 나오기 때문에 거의 진짜 단순한 거는 직관적으로 문제 읽으면 답이 딱 나오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런 게 한 3분의 1 이상 돼요. 조금만 훈련이 되어져 있으면. 그러니까 시간을 잘 절약하기 위해서는 물리 좀 융통성을 발휘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날부터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조금 넘어갑시다. 거의 이제 겹쳐가고 있고 상대 속도는 뒤에서 또 얘기할 거라 14번 문제 한번 볼까요? 14번. 요게 이제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문제인데 문제 읽어볼게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 그래서 메인 테마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겠죠. 시간에 따라 측정한 결과 위치값이 1초, 2초, 3초일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m였다. 그래서 질문은 t가 0초였을 때 이 물체의 위치는 그럼 뭐 그때 위치를 x0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이거 이제 값 보면서 살짝 약간 이상한데 요런 느낌을 조금 챙기시면 좋아요. 왜냐면 운동 방향이 계속 일정했으면 이런 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직선이고 등가속도이면서 직선이니까 계속 빨라지기만 했거나 계속 느려지기만 했으면 그 위치 사이의 차이값이 일정한 차이값으로 줄거나 늘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초반에 특히 초반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 그래서 이게 운동 방향이 바뀌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까지 3만큼 변했고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2까지 요거 7만큼 변했으니까 그러면 앞에서 또 1만큼 변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이겠다. 그렇게 하면은 답이 안 나오십니다. 선생님 1대 3대 5라고 외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1대 3대 5가 뭔지. 제가 물리 강의를 20년 넘게 했는데 등가속도 운동에서 1대 3대 5대 뭐 어쩌고를 외우라고 한 적은 저는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충은 아는데 그거 혹시 외우고 있으면 머릿속에서 잊으세요. 그 B로 구할 수 있으면은 그냥 그림에서 해결이 돼요. 보통은. 그걸 외울 가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니까 만약에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식적으로 접근을 하겠다 그러면 등가속도 직선과 관계된 식적인 정리는 총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정도는 암기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요. 다 기억은 하시되 그러니까 얘는 이제 사실은 한 바퀴 돌리셨을 거니까
이걸 썼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알짜임이 한 일로 구했다 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알짜임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구한 거랑 같은 거예요. 얘를 썼다 일괄적으로 접근했다기 때문에 진짜 이제 운동 파트 시간 들어간 걸로 보자면 이제 이렇게 세 개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걸 안 쓸 때도 되게 많아요. 얘를 안 쓸 때도 되게 많은데 하지만 언제나 1순위는 평균 속도를 혹시 써먹을 수 있나? 그러니까 즉, 요 초기 속도랑 나중 속도랑 구간의 시작 속도랑 끝나는 속도랑 이거 대놓고 잘 보이나? 요거를 꼭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만약 이게 가능하네. 평균 속도가 눈에 보이는데? 그러면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이유는 해당 구간을 등속도 운동을 했다라고 간주할 수 있는 속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가속도가 있는 것보다는 등속이라고 두고 문제를 접근하는 게 엄청 간단하고 직관적이거든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이걸 많이 쓸 수 있다까지는 아니지만 만약에 쓸 수 있는 문제인데 내가 다른데 특히 식 2개 이상을 조합해서 계산을 하고 있다? 그러면 평균 속도를 쓴 사람과의 속도 차이는 어마무시할 겁니다. 최소 2분 이상은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엄청 큰 차이예요. 시험장에서는. 그게 누적이 될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등속도로 간주할 수 있는 속도니까 간단해서 요거를 써먹을 여지가 있으면 써먹어야 되겠다. 근데 여기서는 억지로 쓸 수는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돌아가는 거고 직관적인 자료가 그 1초, 2초, 3초, 1대의 위치가 나와 있으니까. 그죠? 그럼 그 위치에 따라서 그러면 가장 선택하기 용이한 거는 요 아이가 돼야 돼요. 요 아이가. 시간과 변이에 대한 관계. 그리고 혹시 다른 수업 듣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저희랑 여기 손모가지가 아파가지고 귀찮아가지고 S라고 쓴 거예요. 위치 아니고 얘도 변입니다. 변이.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모든 물리량은 시간만 빼고 나머지는 다 벡터로 대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실 거면은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0초일 때 위치를 x0라고 놨으니까 두고 t는 1초일 때가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마이너스 2가 여기 앞에서부터 쓸까? 자 여기가 지금 이해가 되셔야 돼요. x0 더하기 그러면은 지금 초기 속도도 안 나와 있네. v0 곱하기 1초 더하기 2분의 1 가속도 1의 제곱 이해되실까요? 얘는 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위치 얘가 옆에다 썼네. 1초일 때 위치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0초일 때 위치가 x0였잖아요. 그죠? 그럼 x0에서 원래 위치에서 바뀐 위치, 변한 위치를 보정을 해줘야 마지막 위치가 되겠죠. 그죠? 요렇게 들어가야 돼요. 요렇게. 요거를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요걸. 보통 훈련 안 하시면 이거 빼고 이렇게만 적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변이니까. 이 뜻이 변이니까. 변한 위치란 뜻이니까. 그러면 특정 시간에 특정 위치가 나왔어. 그러면 처음 그 시간대에서의 위치에서 변이로 보정을 해야죠. 그죠? 자, 그 다음. t가 2초일 때 x0라는 위치에서 v0 곱하기 2초 더하기 2분의 1a 2의 제곱은 아이고 보기 힘들겠다. 너도 지워라. 이렇게 되고 이때의 위치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 다음 t가 3초일 때 자 원래 위치 x0에서 그럼 변이가 v0 곱하기 3 더하기 2분의 1 가속도 3의 제곱 네가 마이너스 12 이렇게 돼버리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계산이랑 뭐 저 같으면은 x0를 이제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것 같고 요거랑 정리하고 3개까지 다 정리를 하면 이 각각의 식들을 더하기 빼기를 해버리면은 지워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이제 V0를 얘하고의 관계에서 지우고 싶다 하면 여기다 곱하기 2를 때려가지고 지워주면 되겠죠. 그러면 가속도가 나올 것이고 그럼 V0를 나올 수 있겠고 그러면 대입해서 X0를 계산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특이한 계산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정답을 보니까 마이너스 3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직선 방향으로 방향 안 변하고 간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오른쪽으로 가다가 찍고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마이너스 3에서 출발해서 그럼 1초일 때 마이너스 2가 나왔으니까 그죠? 그럼 오른쪽으로 가다가 틀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다. 이것도 이제 생각보다 잘 못 갈랐던 그런 문항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뭐 적분하는 것도 하나 정도는 눈도장은 찍어 놓고 가야 되니까 17번. 자, 문제 보시면은 X축상에서 1차원 운동을 하는 물체가 있습니다. 자, 시간 t에서 물체의 순간 속도가 t에 대한 물체의 속도가 이렇게 주어졌죠. 2t 플러스 1이다. 자, 질문은 t는 0에서 t는 2까지 물체의 변이는 하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러면 자료가 속도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줬고 그럼 속도하고 변이에 대한 관계를 물어본 거죠. 속도와 변이에 대한 관계. 아주 1차원적으로 단순하게는 속도가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위치의 변이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속도라는 게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변이라는 게 속도 곱하기 시간인데 앞서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미적분 관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면적입니다. 면적. 즉 속도가 안 변하고 일정한 등속도였으면 이렇게 단순 계산할 수 있으나 속도가 시간에 대해서 변해요 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그죠? 시간에 대해서 변하니까 얘는 적분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아이는 적분해야 됩니다. 변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대해서 속도를 적분을 해야 되겠다. 적분 구간은 나와 있고요. 0에서 2초까지라고 되어 있고 그럼 2t 플러스 1을 적분을 해주는 거니까 t제곱 더하기 t 자 0에서 2까지를 적분을 해주시면 되겠죠. 0 넣으면 어차피 답이 0이니까 따라서 8m가 변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8번 넘어가고요. 자, 19번은 문제만 볼게요. 문제만. X축을 따라 움직이는 위치가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위치를 미분하시면 시간에 대해서 변화율 미분을 해주시면 속도가 나오겠죠. 여기서 물어보진 않은 것 같은데 여기 속도 물어봤으니까 쉬운 문제고 자료를 이렇게 주고 어렵다까지는 아니지만 가속도나 알짜임 등을 물어보게 되면 한 번 더 미분해야 되겠죠.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해서 가속도 자료를 구한 다음에 만약에 알짜임까지 물어봤으면 질량을 이제 곱해 주시면은 알짜임의 크기 계산이 가능할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20번은 요거는 이제 안 풀고 넘어가면 푼다까지는 아닌데 가끔씩 질문이 나오길래
20번 문제 진짜 별거 없고요.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거 물어본 거거든요. 등가속도 운동. 근데 있는 그대로 보셔야죠. 여러분들 등가속도 운동과 개념 강의 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다른 말이에요. 다르잖아요, 이름이. 등가속도 운동은 가속도가 일정해요. 그게 전부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등가속도 직선은 가속도가 일정한데 직선으로 움직이기까지 해요. 라는 말이에요. 이게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 그러니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등가속도 운동에 포함되는 개념이겠죠. 단 등속도 운동과 등속 직선 운동은 같은 말이죠. 이걸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속도가 운동을 표현하는 거고 따라서 속도의 방향이 운동 방향입니다. 등속도라는 단어 안에 속도의 방향이 일정하다, 운동 방향이 안 변하다, 직선이란 말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좌변과 우변은 동의어입니다. 이거 구별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기억번 조금씩 보시면, 자,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운동이다. 기억번은 제가 왜 봤으면 좋겠냐면은 이 엄청 단골 주제죠. 알짜임의 정의, 질량과 가속도의 곱.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에 질량이 변하지 않는 한 알짜임이 일정하면 가속도가 일정하겠죠. 따라서 등가속도 운동과 알짜임이 일정한 운동은 같은 말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등속원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다. 이유는 구심력이 일정한 크기로 작용할 건데, 구심력이라는 힘이 매 순간 방향이 변하니까,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이 변하니까 등가속도라고 할 수는 없다. 등이란 표현을 쓰려면 방향성도 일정해야 된다. 이렇게 될 거라.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단진자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다. 단진자란 거 이런 거죠. 실에다가 물체 매달아 가지고 살짝 들었다 놓으면은 이렇게 진폭으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운동을 하는 거. 그러면 물체의 속력도 빨라지다 느려지다 하기 때문에 접선 방향에 어떤 힘이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순간순간 원 운동을 하기 때문에 원 중심 방향에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힘도 있을 겁니다. 즉, 그 두 개의 합력이 알짜힘이 될 건데, 내지는 정확하게는 어느 순간의 장력과 중력의 합이 알짜힘이 될 건데, 이 벡터 합성해 보면 알짜힘의 크기도 변하고 방향도 변한다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을 위해서도 필요하니까 혹시 모르셨던 분들은 이런 운동을,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 장력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뒤에 또 나올 건데, 장력의 물리학적 온전한 의미는 실의 팽팽함이에요. 팽팽할수록 장력이 큽니다. 그러면 당연히 너무 밑에서 깔짝거리면 느낌이 잘 안 오니까 저기 위에까지 올라갔다라는 기분으로 상상해 보시면 당연히 저 위에 올라갈 때는 덜 팽팽해요. 줄이. 그네 타는 거. 예, 가운데 지나갈 때가 엄청 팽팽해져 있기 때문에 진동 중심을 통과할 때가 장력이 최대치 값이 되죠. 그럼 저런 운동에서는 물체가 올라갈수록 장력의 크기가 감소합니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등속 원운동에서 잘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죠. 그 파트에서 또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알짜임의 크기하고 방향이 변하니까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할 수가 없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하고 22번은 풀어드릴 필요까지는 없는데,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별거 없어가지고
진짜 별 문제 아닌데 꼭 이 뭐 여기 써 있는 소방관부뿐만 아니라 7급 물리학개론 시험에서도 간혹 가다가 진짜 정신 상태가 무슨 정신 상태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물리 시험 문제인데 단위를 가지고 지저분하게 계산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막 1시간, 2시간 이런 거 쓰면 3600조의 기본 단위로 바꾸고 가끔가다 이렇게 단위 장난질 할 때도 요즘엔 좀 많이 덜하는 추세긴 한데 근데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 이제 접두사 들어가는 거 좀 있죠. 마이크로, 뭐 피코 이런 것들, 킬로 이런 것들 그런 거 이제 한 번 정도는 시험 직전에 이렇게 좀 눈도장 찍어놨으면 좋겠어요. 순간 이렇게 또 너무 오래 안 보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자, 하나 정도만 더 보고 잠깐 쉴까요? 18페이지에 23번 봅시다. 23번. 24번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23번 살짝 한번 보고 잠깐 쉽시다. 자, 질량이 100kg인 물체가 일정한 속력 20m/s 직선 운동하다가 t는 0인 순간부터 운동 마찰 계수가 0.5인 도로에 진입하면서 느려졌겠죠. 그러면 자, 운동 마찰력에 의해서 느려졌고요.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다가 결국 멈추었다. 자, 정지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100kg짜리 자동차가 20m/s로 접촉면하고의 운동마찰 계수가 0.2인 면에 들어가면서 쭉 느려지다가 멈췄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앞쪽에 운동화에다가 놨으니까 그래서 이거 의심이 여지없이 미끄러지는 동안에 으이차 미끄러지는 방향과 반대로 마찰력. 이건 또 이상하게 푸신 분들 많으니까 잔소리하고 가야지. 마찰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혹시라도 운동을 방해한다 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머릿속에서 지우십시오. 틀렸습니다. 미끄러지는 걸 방해하는 겁니다. 미끄러지는 걸 방해하는 겁니다. 꼭 이렇게 기억하셔야 정말 이상한 오류가 없어지십니다. 미끄러지는 걸 방해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 너무너무 당연히 오른쪽에 이제 미끄러니까 왼쪽으로 마찰력이 있는 거고 얘 크기는 운동 마찰력이기 때문에 운동 마찰력은 이제 마찰계수 곱하기 수직항력으로 표현할 수 있죠. 수직항력도 혹시 여긴 안 계실 것 같은데 mg 경사면이면 mg 코사인이라고 외웠으면 조심하십시오. 수직항력은 물체가 면을 누르는 것의 반작용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실제로 어떻게 누르지? 더 커지게 누르진 않나? 더 작게 누르진 않나? 그런 걸 좀 판단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얘가 이 컵이 이 안에 있는 음료수까지 총 중력으로 책상면을 누르죠. 그래서 현재는 mg의 크기가 수직항력의 크기인데 이제 아니죠. 왜냐면 내가 더 눌렀으니까. 수직항력이 커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원운동할 때 특히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럼 여기 뭐 특이사항 없으니까 0.2로 대입을 하고 그죠? 그러면은 수직항력은 1000으로 중력가속도 11이라고 나와 있을 거니까 대입하시면은 되겠죠. 그래서 마찰력이 200N이고 정지할 때까지 일정하겠죠. 뮤 n에서 바뀌는 값이 없습니다. 뮤도 일정한 값이고 n도 현재 일정한 값이니까 뭐 여기 이제 해설을 이걸로 달아놓긴 했는데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썼다라는 건 알짜임이 한 일로 풀었다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가 2분의 1 mv제곱 빼기 처음 2분의 1 mv제곱일 거기 때문에 질량 지워버리고 쭉 2 곱해버리면 위에 거랑 같은 식이 나오죠.
그래서 실전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풀기보다는 일과 에너지를 좀 선택을 자주 하시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뭐 의미 없습니다. 구별이 안 되는 식이기 때문에 두 개가. 그럼 뭐 그냥 넣으면 되죠. 요거 이제 200N 나올 거고 나 S 구해야 되고 요걸로 대입해도 상관없고 이게 원래 이게 있었는데 얘가 0이 된 거죠. 그죠? 그러면은 스타트 할 때 운동 에너지 대입하면 되겠죠. 2분의 1, 1000. 1000이란다. 100. 들어갈 걸 100은 어차피 지워지고 그럼 얘랑 똑같은 식 되겠죠. 20의 제곱 대입해서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쉬었다가 다음 문장부터 정리를 하시죠.